안녕하세요. 산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건설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더 도슨트, 오늘의 도슨트를 맡은 심재훈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경 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박선경 프로님, 삼성물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뭐죠? 아무래도 레미안이죠. 그렇죠. 레미안이죠. 오늘은 앞으로 레미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그리고 레미안을 대표하게 될 레미안 원베일리 현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일리는 유럽 중세시대 성에 영주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성의 중심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원베일리는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붙인 만큼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아이템들이 녹아 있는데요. 디자인과 시공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죠. 네, 원베일리는 다면이 각각 다른 환경에 접해 있는데요. 각 경관의 특색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원베일리의 아래쪽에는 고속터미널이 있고 원베일리의 위쪽에는 한강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길이 원베일리에 있는 거 박선경 프로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복합문화가로를 통해서 보트몰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갤러리처럼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의 24시간이라는 주제로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멋진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짠! 하고 한강이 펼쳐지는 거죠. 원베일리 프로젝트는 거의 축구장 20개 크기의 초대형 현장이기도 했고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변과 올림픽대로를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현장이다 보니까 공무팀으로서는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어려운 프로젝트이긴 했는데요. 시공팀에서도 챙길 것이 아주 많은 어려운 프로젝트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나요? 네, 시공팀에서는 물과 바람, 그러니까 수철이랑 풍화중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모래 지반이다 보니까 한강 수위가 조금 높아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대규모의 양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파기 할 때 포탄도 발견됐었잖아요. 6.25 때 사용되었던 불발탄이 현장의 터파기 단계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군에 신고를 했더니 군에서 아주 가벼운 차량과 가벼운 장비들로 편안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시공팀에서 또 다른 특별한 기술들도 많이 도입했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박선경 프로도 저도 2020년 현장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이 현장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 있었으니까 에피소드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공과 디자인, 여러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콕콕 집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프로님,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랜드마크 타워가 좋지 않을까요? 랜드마크 타워요?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레미안 원베일리에는 두 개의 랜드마크 타워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동이고 한강변이나 도심에서 바라봤을 때 말 그대로 단지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사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건축 심의를 따라 탄생했는데요. 그래서 설계 때부터 한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사면을 커튼홀 룩으로 마감하여 사면이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한강의 물빛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옥탑에는 한강의 물결을 상징하는 경관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커튼홀 벽체를 자세히 보시면 세로로 유리창을 지지하고 있는 멀리언이라는 구조물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는 이 멀리언을 강조해서 멀리서 봐도 우뚝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디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건물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디자인이 각기 다릅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건물 같죠?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도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했는데요. 이건 역시 시공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심재훈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랜드마크 타워는 상부와 하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즉, 형태가 다른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쌓아 올린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 상부의 하중을 하부에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중앙에 튼튼한 구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중간층에 기초 역할을 하는 트랜스퍼 매트를 시공했는데요. 1.5m 두께의 트랜스퍼 매트를 시공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의 콘크리트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2차로 분리타설을 계획했습니다. 또 지상 55m 높이의 트랜스퍼 매트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구조 ENG 팀의 도움을 받아서 RCS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소형 거푸집을 제작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거푸집이 터지는 사고 없이 무사히 시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건물을 볼 때보다 이러한 시공법을 알고 보니까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은 에듀 커뮤니티 가로입니다. 개성초등학교와 신만포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판성형의 동들을 배치하고 오픈 발코니를 설치해서 이 길이 외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자연 감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발코니 덕분에 멀리서 보면 베이지 톤의 책장처럼도 보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따뜻한 색감을 써서 더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장 무늬를 저희는 와플 구조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문양을 형성시키는 것이 이 동시공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벽면에 설치하는 거푸집인 갱폼을 이중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바깥쪽 거푸집을 끼웠다 뺐다 하면서 이 문양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층마다 문양이 다르죠. 네, 층마다 문양이 다른데 일주일에 한 층씩 타설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체와 문양을 일체화시켜서 타설하다 보니까 한 번 잘못되면 수정이 힘들거든요. 혹시 틀린 사람 있었나요? 아니요, 모두 꼼꼼히 검측한 덕분에 틀린 사람 없었고 6개 동 모두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볼 우리 레미안 원베일리의 포인트는 스카이 브릿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스카이 브릿지는 원베일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사실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면 아주 고층에서 까마득히 내려다보거나 멀리 보이는 그런 구조물들을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의 스카이 브릿지는 저층에 위치한 것이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리투스나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의 스카이 브릿지는 고층에 위치한 반면, 우리 스카이 브릿지는 비교적 저층에 9층 또는 11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강의 풍경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박성현 프로님, 이 스카이 브릿지는 시공 단계부터도 좀 특이한 시도를 하셨다고요? 저희 현장의 스카이 브릿지가 비교적 낮은 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상에서 먼저 조립을 해서 크레인을 통해서 양중에서 연결하는 선조립 크레인 양중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시공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커다란 구조물을 달랑 들어서 띄어 올려 시공하는 것을 보고 참 어려운 공사를 쉽고 안전하게 아주 심플하게 공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았는데요. 주택 현장에서 700톤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드문 일이다 보니까 저는 보통 50톤 정도의 크레인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700톤 크레인을 앉히기 위해서 별도로 10cm 정도의 콘크리트 타설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풍속도 1초마다 체크하면서 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스카이 브릿지 양중했던 날이 되게 더운 날이었었는데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나와서 구경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스카이 브릿지는 그때부터 구경하고 싶은 명물이었던 거죠. 여기서 한강을 보고 있으니까 곧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스카이 브릿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공공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직접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도원 프로님이 스카이 브릿지를 포함해서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추도원 프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레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디자인을 담당한 추두원 프로입니다. 원베일리의 커뮤니티는 특히나 제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디자인한 공간인데요.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여기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레미안이 제시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기준이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으로 더 그랜드 투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랜드 투어란 17세기, 18세기의 유럽 귀족 자제들의 수학 여행이었는데요. 이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원베일리 커뮤니티 공간은 가족 간, 이웃 간의 긍정적인 소통과 일상이 여행 같은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한 공간입니다. 원베일리 커뮤니티에서는 세계 여행지를 오마주하여 디자인 스토리를 불어넣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바캉스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커캉스라는 단어도 만들었답니다. 로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뉴욕을 테마로 했고요. 다이닝은 미식의 도시 파리, 수영장은 신들의 휴양지라고 하는 안탈리아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 로망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스카이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한강에 6개의 다리부터 강 건너 남산타워, 63빌딩, 여의도 불꽃 축제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특히 이곳은 야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공간이기 때문에 천정에는 은하수 조명이 흐르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꼭 한번 놀러와 보세요. 여기는 수영장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카이 브릿지와 함께 제가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공간입니다. 물을 소독해서 쓰기도 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마감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국의 휴양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코냘티 해변 바다에 비친 눈부신 햇살이 연상되도록 천정에 웨이브가 있는 거울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 천정의 거울 효과를 이용하여 지중해 에메랄드 바다 같은 빛으로 반사되도록 수중에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유압풀 위에도 물결 모양의 워터 리프를 설치하고 별빛을 연상시키는 다운라이트나 컬러 체인지 조명을 설치하였는데요. 아이들의 다양한 감각이 자극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원베일리에서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사우나, 피트니스, 다목적 체육관 등 아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능이나 성격의 공간들을 연결하려면 상징이 필요하겠죠. 유서 깊은 가문들은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착안해서 원베일리를 상징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 베일리 패턴은 단지의 형태인 직사각형, 한강의 물결 모양, 이 두 가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는데요. 단지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적인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첨단 기술도 숨어 있고 더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답니다. 바로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고려했다는 점이에요. 그런 디테일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듣고 나니까 레미안 원베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돌아본 것 같은데요. 특히 박성경 프로는 이 현장이 첫 현장이다 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미라클 모닝 만보 걷기 챌린지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갓생 살기를 하고 싶으면 삼성물산에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아, 네. 본의 아니게 4년 동안 갓생살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되게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공무팀은 소통의 창구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레미안 원베일리 며느리라는 닉네임을 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도슨트 레미안 원베일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것이 남았으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선물 가게를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